매매 목적물이 된 가옥의 소실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법률행위의 목적은 가능 문제이다. 자,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된 가옥의 소실 동그라미 잡아봐요. 소실은 뭘 생각해야 돼? 요거 이제 떠올라야지. 그 옆에다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불가능이 생각나겠죠. 줄임말은 뭐예요? 불능, 그렇죠? 불능은 뭐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뭐예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네요. 후발적 불능. 불능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또 뭐가 있어요? 요건 좀 암기를, 체계를 잡아야 돼요. 자,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 뭐예요? 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덧붙일 거는 요거는 일부 불능이 되겠죠. 일부 불능. 요거는 뭘까요? 전부 불능이 되죠. 전부 불능.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찾아라. 그럼 뭐예요? 전부 불능. 따라서 원시적 불능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을.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후발적 불능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채무자의. 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다. 그럼 뭘까요? 자, 채무 불이행 책임. 불이행 책임. 그 다음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 뭐예요? 이혼부담의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100시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소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볼래요? 불능이 반대말은 가능이죠. 가능 읽어볼래요? 하면 또 안 떠오르잖아. 가능하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은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학가 적사 이렇게. 이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딴 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걸 외우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그러면 무효의 유예. 무효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을 때 읽어봐요.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으면 이혼부담. 이혼부담도 오래 출제. 그 뒤에 물거사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서 이제 갖다 붙여보죠. 자, 소실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동그라미. 가능 맞네요. 가능의 반대말은 불능이거든. 그죠? 그럼 앞에 목적이 뭐예요? 승림 요건이 되는 거죠. 목적은 무슨 요건? 승림 요건. 가능은 효력 요건이 돼. 그러면 학가, 적사 이렇게 나와야 돼. 오늘 문제가 괜찮아. 오늘의 문제가 괜찮고요. 자, 2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계약 당시 이미 가옥이 소실하고 없었다면 원시적 불능이다. 계약 당시 이미 가옥이 소실했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미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3번은 이행 전에 이웃의 화재로 가옥이 소실한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행 전에 이웃의 화재로 가옥이 소실됐대. 그러면 이행 전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앞에 무슨 불능일까요? 후발적 불능이죠. 이 말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부담? 이혼부담. 그죠. 이제 눈에서 사람 움직여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규시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3번은 맞네. 4번. 매도인이 술을 마시고 난로를 발로 차서 화재를 냈다면 이행불능의 문제가 된다. 이행불능의 문제가 되지. 자, 매도인이 술을 마시고 난로를 발로 차서 화재를 냈다면 여기 봐봐요. 무슨 불능이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불이행 책임이 되지.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자, 4번.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이행 전에 불능이 되었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된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가능했대. 그러면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후발적이잖아, 후발적.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 안에서? 원시적 불능.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은 이거는 외워둬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 자, 불능은 뭐에서? 허령 요건이 성립 요건이 허령 요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원시적 불능과 부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전부 불능과 관련돼서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일부 불능은 일부 우회의 법리.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뭐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 없다면 이혼부담. 그러니까 요 문제를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혼부담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자 43번과 관련돼서 자 대규 씨가 설명할 때 저한테 만약에 딴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 그러면 대규 씨가 1번은 오야. 왜 오야? 그랬더니 그냥 오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3번과 관련돼서 5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44번.